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 브이로그가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첫 컨텐츠가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2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 총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대만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더 흐릿해지기 전에 제가 대만을 선택했던 이유, 또 장단점, 문화 차이, 특이점 및 꿀팁 같은 것들을 한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중어권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아니라 대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중국어인데요. 사실 중국으로들 많이 갑니다. 하지만 저는 입학할 때부터 저는 대만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이미 확고하게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은 VPN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한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톡이나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매번 VPN을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제약이 많아서 외국인 규제도 좀 엄격한 편이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교환학생을 가서 어학원 수업 말고 본과 수업도 듣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 있는 학교는 교환학생은 본과 수업 수강하는 게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대만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대만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많고 수출 수입도 꽤 있다 보니까 번체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중국어 능력자에 대한 수요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간체도 배워두고 번체도 배워두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나만의 강점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만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도 사실 서구권 학생들도 많다고 듣기는 했어요. 근데 대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출입국이 자유롭다 보니까 제약이 조금 덜해서 서구권 학생들도 대만으로 중국어를 배우러 많이 온다. 그래서 대만에서 공부하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중국어도 배우기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결국 저는 최종적으로 대만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살이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입 모아서 얘기하는 소리이긴 한데 사람들이 여유 있고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꽉 차도 만원 지하철에 낑겨서 타고 이러잖아요. 근데 대만은 타이베이 지하철을 탈 때도 보면은 한국인인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음 열차 타야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곳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잡아주고 또 내리는 사람들도 그 잡아준 사람한테 쎄쎄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여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치안이 좋다입니다. 사실 치안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타이베이나 다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타이베이도 뭐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위험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베이는 교통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지하철 아니면은 뭐 공공 자전거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유바이크라고. 그래서 유바이크를 타고 다녀도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도 굉장히 환승하기 괜찮기 때문에 자차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시 못할 것은 음식이나 음료가 정말 맛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바사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엄청 부담스럽지 않고 한국인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정도의 향신료라고 할까요? 하여튼 음식이 정말 맛있고 가격도 엄청 비싸지는 않습니다. 로컬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 파는 자오찬띠엔 같은 데를 가면은 100대만 달러가 좀 안 되게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진짜 완전 로컬 음식 있잖아요. 우육면 이런 건 좀 비싼 편이고 우육면 말고 그냥 뭐 간단하게 먹는 루러판이라던가 아니면 대만식 햄버거 이런 거를 파는 거는 비교적 저렴한 나라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좀 제대로 된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좀 한 끼를 제대로 먹고 싶다 하면은 한국과 물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만큼 물가가 엄청 싼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컬 음식 위주로 먹으면 조금 싸고 맛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리고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버블티가 유명한 나라답게 버블티도 정말 맛있고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이제 장점을 말씀드렸으니 단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은 날씨가 너무 덥다입니다. 제가 9월부터 6월까지 살아봤는데 여름, 겨울 다 지내본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 한 2달 정도의 겨울 말고는 다 덥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더운 게
정말 한국보다 한 1.5배 정도 더운 느낌? 대만의 더위는 정말 습도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한국보다 더 덥게 느껴집니다. 저도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었는데 항상 앞머리가 떡져 있는 채로 다녔어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더운 게 정말 큰 단점입니다. 참고로 겨울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이게 습한 거랑 추운 거랑 같이 합쳐져서 그런가 이 뼈를 파고 들어오는 추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특히 저처럼 기숙사에 살았거나 또 대만 로컬 집을 렌트해서 사신다 이런 경우에는 난방이 잘 되지가 않아서 겨울 그 한두 달 정도는 집 안이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또 다른 단점으로는 화변기 화장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앉아서 싸는 의자 형식으로 된 변기가 많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썼던 쭈그려서 써야 되는 그런 화장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살았던 8인실 로컬 기숙사만 해도 그 한 층이 다 공유하는 화장실 샤워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 칸이 한 10개가 넘게 있었는데 그 중에 2칸만 딱 좌식 그 앉아서 쓰는 화장실이었고 나머지는 다 쭈그려서 볼일을 봐야 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안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기숙사는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백화점 가면은 여전히 쭈그려서 사용해야 되는 변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런 화변기가 굉장히 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문화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대만 친구들한테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앉아서 볼일 보는 게 좀 더 비위생적이지 않냐. 왜냐면 그 엉덩이랑 그 살이 닿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쭈그려서 사용하는 변기가 좀 더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장점에서도 살짝 언급했다시피 물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싸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로컬 음식, 뭐 짜오찬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먹는 루로판 아니면 뭐 만두 이런 것들은 좀 싼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그런 걸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우육면이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제버거가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뭐 덮밥이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식당에 가서 내가 외식을 해야겠다라고 찾아가면 제 기억으로는 150에서 200대만 달러 정도는 그래도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료수집이 많은 대신 커피를 파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카페도 다 있는데 카페 물가는 진짜 서울이랑 똑같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한 6,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사실 커피를 워낙 많이 마시니까 뭐 백다방, 메가커피, 뭐 컴포즈 이런 저가형 체인이 많아서 커피 한 잔에 2,000원이면 사 먹잖아요. 근데 제가 교환학생을 했을 당시 기준이기는 하지만 저가형 커피 체인점이 많지도 않고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커피를 먹으려면은 싸게 먹기가 좀 힘듭니다. 편의점 커피 정도? 편의점 커피도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커피를 좋아하시면은 조금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 언어를 배우러 간 거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영어를 말하기는 못해도 듣기는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또 영어가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정말 많은데 대만은 타이베이 기준으로 해도 영어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른다 라는 상태로 대만에 가시면은 솔직히 좀 초반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교환학생으로 가면 학교 도움이나 버디 도움을 받아서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대만을 많이 즐기고 다른 지역에도 여행을 가보고 또 대만인처럼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어만 하는 걸로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밑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생활을 하시려면 중국어 공부를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훨씬 대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만인들은 사과를 하는 게 굉장히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면 그 영국 사람들이 막 뭐만 해도 막 sorry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대만도 不好意思 이게 정말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사과를 하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정말 不好意思 이게 만능 문구라고 할까요? 정말 자주 쓰고 정말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시면 不好意思 이거를 입에 붙이시고 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유 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좀 차 있는 것 같으면 무리해서 타지 않는다.
이것도 문화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대만은 한국에 비해서 지각이나 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수업 시간에 도시락 들고 와서 진짜 젓가락 달그락거리면서 먹는 친구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회사 생활을 해도 아침 사가서 직장에서 아침밥을 먹는 걸로 눈치를 준다거나 아니면 아침밥 사러 가서 조금 늦고 지각하고 이런 거에 크게 터치를 하지 않는 문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정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일본도 살짝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대만도 편의점이 정말 많은데요. 세븐일레븐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세븐일레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택배 수령, 두 번째, 복권 당첨금 수령, 세 번째, 콘서트 티켓 수령, 네 번째, 공과금 납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점 및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만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쓰지만 사실 객가어 민난어라는 것도 있는데요. 대만도 중국어 써? 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중국어 씁니다. 그치만 중국어 말고도 특히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대만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이 대만어가 보통 민난어를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민들의 언어는 객가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몰라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만 젊은 사람들도 대만어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큰 친구들은 할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만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일상생활에서 대만어를 쓰고는 하는데요. 이것들도 알아가면은 대만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대만어에는 어떤 게 있냐? 조금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파이세이 이겁니다. 뿌하오이스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뭐 타거나 뭐 아니면 실례하는 상황이 있을 때 뿌하오이스 말고 파이세이 써주면은 좀 대만어 좀 한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약간 슬랭처럼 쓰는 말인데 슈엘라 이거입니다. 이 물 숫자를 쓰고 그 뒤에 꼭 라를 붙이는데요. 요 슈엘라는 쿨 완전 짱 진짜 옛날 말 같긴 한데 개쩐다. 약간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대만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만어로 쓰는 욕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들은 차차 생활하다 보면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책이 세로 줄글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본과 수업을 수강을 해가지고 책을 현지에서 사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니까 책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불편해가지고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숟가락을 얘네는 국을 먹을 때만 씁니다. 숟가락을 중국어로 샤오즈라고 하는데요. 이 샤오즈가 중국식 단어고 대만에서는 탕즈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탕자가 그 수프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탕자여가지고 말 그대로 탕 그런 국물 요리를 먹을 때 쓰는 숟가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덮밥이나 이런 걸 먹을 때는 일본처럼 젓가락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듣기로는 사실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한국이 유일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숟가락은 국 있는 걸 먹을 때만 쓴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짜이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 복권입니다. 물건을 사면 한 요만한 사이즈로 QR코드 이렇게 2개가 박혀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영수증 복권인데요. 이걸 짜이쥐라고 합니다. 이거는 2달에 한 번씩 추첨을 해서 요 QR코드를 찍으면 당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짜이쥐라는 게 종이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환경보호 차원에서 대만 정부에서도 전자짜이쥐를 써라, 전자영수증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짜이쥐 어플이 몇 개가 꽤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전자짜이쥐를 다운로드를 받고 대만 번호 입력해서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하면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살 때 보통 먼저 물어보십니다. 요 짜이쥐마? 라고 물어보시면 하고 그 QR코드가 개인별로 나오거든요. 그 QR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거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요 전자짜이쥐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 당첨 확률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요 전자짜이쥐가 클라우드 짜이쥐라고 해서 그 일반 짜이쥐 추첨 그리고 클라우드 짜이쥐 추첨 이렇게 돼가지고 2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만 생활하면서 2개월 동안 매번 당첨이 돼서 매번 200원씩 좀 많을 때는 500원 이렇게 수령을 해간 적도 있습니다. 대만에 길게 거주를 하실 생각이라면
꼭 전자짜 입주를 이용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꿀팁인데요. 번채짜를 미리 공부하셔라 입니다. 사실 간채짜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막상 가면은 생각보다 번채짜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중국어 설정을 자판을 대만 번채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번채짜를 자꾸 보고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갔음에도 초반에 한두 달 정도는 그 번채짜가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와서 조금 어려웠던 생각이 납니다. 번채짜는 정말 미리 눈에 익히고 가시면 좋다입니다. 그리고 생활 관련해서는 수건, 양말, 또 전기장판이나 수면바지 이것들은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수건이나 양말은 우리나라만큼 가격에 비해서 질이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또 수건이 우리나라가 되게 두툼하고 좋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대만에 가면은 보통 수건이 좀 얇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한인분들의 말씀이 많더라고요. 양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기장판이나 수면바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숙사 생활이나 좀 신축이 아닌 곳에 난방이 많이 안 되는 곳에 산다 하시면 겨울 정말 생각보다 많이 춥습니다. 특히 집이 더 춥기 때문에 전기장판이나 수면바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가신다면 마지막으로 꿀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까오티에라고 해서 대만의 KTX 같은 거거든요. 요 KTX가 그 교환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할인이 가능합니다. 까오티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때 그 학생표로 예매를 하시면 되고 대신 요건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그 검표원이 랜덤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학생표면은 무조건 증빙자료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학생증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그 학교에서 공식으로 발급해준 문서, 그 A4 용지에 뭐 우리 학교 재학생임을 인증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증빙 자료를 가지고 탑승을 하셔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교통카드, 요요카라고 하죠. 그것도 교환학생이면 학교에서 학생 할인 되는 카드로 아마 학생증 겸사겸사 되는 걸로 요요카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찍고 다니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인데요. 요거는 생활 전반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만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포모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꼭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이 포모사가 대만에 살고 있는 한인분들 카페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정보성 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포모사에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꿀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뭐 준비할 때 이럴 때 미리 가입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하셔서 좀 찾아보고 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대만을 선택한 이유, 또 대만 생활의 장단점, 문화 차이, 또 꿀팁이나 알아두면 좋은 특이점 등을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중화권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만 교환학생 관련한 글들은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이 밑에 블로그로 한번 보시면 제가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썼던 일기들도 보실 수 있고 또 대만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라든지 대만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